안녕하세요. 오늘을 만든 과거 속 그날 추억의 선거 영상 박수빈입니다. 과거 속 선거의 풍경은 지금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 추억의 선거 영상에서는 카메라에 담긴 1960년대 선거 진행 과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같은 듯 다른 듯 닮은 추억 속 그날의 모습.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신성한 것 중 하나는 투표란 의식이다. 그리고 투표에 있어서 가장 신성한 것은 투표용지 것이다. 그래서 투표용지가 든 투표함은 마치 신주를 모시듯 엄숙하게 모셔지는 것이다. 때로는 그것이 바다 가운데 있는 외딴 섬으로 운반될 수도 있다. 큰 배에 실려 운반되다가 큰 배가 갈 수 없는 작은 섬에는 다시 작은 배에 옮겨 실어져 운반된다. 투표함을 다루는 사람들의 손길은 매우 조심스럽고 표정도 엄숙하기만 하다. 뱃길이 험하거나 풍랑이 일어나면은 투표함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해군 함정이 동원되는 때도 있고, 민간 차량이 다니기 어려운 전방의 험로에는 군 차량이 대신되는 때도 있다. 이런 것은 모두 투표함의 소중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투표일을 앞두고 주대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산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나서 투표와 개표를 위한 준비 사항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미비점을 지적했다. 주위원장은 김영철 사무처장과 조남욱 선거과장을 대동하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러한 확인 시찰 여정에 올랐다. 화성군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둘러 관내사항 전반에 대해 브리핑을 듣고 공정한 투표를 위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종사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주위원장은 또 현지에서 기자들과 회견을 갖고 이들로부터 문제점을 듣는 한편 이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밝혀 의문점을 해결해 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도 서울과 부산시 및 각 도를 분담해서 시찰하고 투표용지 가인, 투표함 손질, 투표 통제표 배부 계획 등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간다. 한편 각 개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와 개표 사무 종사원으로 위촉받은 일반 공무원에게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함으로써 올바른 국민투표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정신교육과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하급 선거관리위원회 종사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때나 국민투표와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일반 공무원을 임시로 위촉해서 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와 같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해안도서에 투표함을 운반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내륙지방의 벽지에 투표함을 운반하는 것도 어렵다. 혹은 자전거에 실려, 혹은 리어카에 실려, 혹은 발구지에 실려 투표함은 투표구로 보내어지고 있다. 투표함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잔치집에 장본 물건을 나르듯 기쁜 얼굴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달려가며 한다.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투표가 하나의 축제임에는 틀림없다. 이 투표의 결과가 우리에게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할 것이라고 모두 믿고 있으며 또 믿어야 할 것 같다. 또 그러한 기대에서 유권자들은 신문에 난 개헌관계 보도들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유세의 마지막은 수도 서울에서 장식되어야 한다. 민주공화당은 10월 15일에 그리고 신민당은 그에 앞선 10월 14일에 각각 효창구장에서 강연회의를 가졌다. 민주공화당은 안정이냐 혼란이냐는 구호로, 신민당은 민주냐 독재냐의 구호로 각각 유권자들의 선택을 요구했다. 민주공화당 강연회에는 사람들이 비교적 젊고 처양모자도 많이 쓰고 빵이며 콜라며 사먹는 사람이 많았다. 마치 5개 축제와 같다고나 할까. 연사도 이효상 국회의장, 처음 유세에 나온 정일권 국무총리, 김종필 전 민주공화당 의장, 그리고 전 민의원 의장 곽상훈 옹등 거물급이다. 이효상 국회의장의 연설이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당장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라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너무 약해서. 그러면 71년에 가서 넘겨주라. 아마 그렇게도 생각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당분간 정권을 잡을 수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영원토록 못 잡는다 아닙니다. 당분간 지금 안 되고 2년 뒤에 좀 어렵다. 그 뒤에는 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지금 누구람도 애국자 있습니다. 지금 간소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일권 국무총리의 연설이다. 애국심 하나를 가지고 창문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금 승리를 시키고 어떻게 하면 공산도배를 물리치고 통일을 할까는 전혀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지방 유세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각하를 가르쳐 독재자라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흥분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독재자라면 자기의 영화와 부귀를 누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이 독재자라고 하고 또 그러한 지도자를 독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영화도 없고 그분에게는 부귀도 없습니다. 딸을 애끼기 위해서 1년 12달 정신을 식사는 푸짐한 밥도 계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사생활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민주공화당의 청년당원들은 당가를 불렀고 만세 삼창을 끝으로 개헌 찬성 유세는 모두 끝났다. 신민당 강연회에는 김재준, 김재광, 윤길중, 정일형, 김선태, 윤재술, 김영삼, 김영선, 이철승, 서범석, 김상돈, 박순천 씨 등 연사를 대거 동원했다. 청중 속에는 한복에 흰 파나마 모를 쓴 노장년들이 많이 눈에 띈 것이 민주공화당 강연회와 비교해서 볼 때 대조적이다. 청중들은 낯익은 박순천 할머니나 유진우 신민당 당수가 입장할 때는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정치종합법에 오래 묶여왔던 김상돈 전 서울시장의 강연이다. 거룩하신 하느님,
이제라도 늦지 않사오니 철없는 이 박정희 씨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악당들에 안성과 참회를 주어서 천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범석 의원의 강연이 있은 다음 정치종합법에 오래 묶여있던 이철승 씨의 강연이다. 사색 당장으로 파장을 해서 나라를 망친 일도 있고 나라를 팔아먹은 일도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학생은 그 망친 나라를 되찾은 궁극의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당일호 운동이 그렇고 4.19 학생운동이 그렇고 해방운동의 반택 학생운동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참된 개헌 문제가 나오자 조국의 위기가 학원의 겨울에 짙으니 학생들은 일치, 자유, 정의, 진리를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 어떻게 됐냐? 지금 41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16고등학교가 공부를 못해서 금년도 졸업 맡을 학생이 전부 낙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당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낙제를 하면 1년간 군대가 늦어지고 취직이 늦어질 때 그 손해라는 것은 삼남 지방의 수해 같은 문제가 있는 손해를 볼 것이고 민족 100년대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째서 이 고생을 하고 박정희 치하에 이 수모를 당하면서 참고 있느냐? 시일은 갈당고요 여금요로 해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 창피를 보고 이 억압 속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래도 흔히 박할머니라고 불리우는 박순천 의원의 강연이 시작됐다. 높아가고 고속도가 생기고 고가도로가 생김에 따라가지고 부정은 오리를 물고 하늘이 높다 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한신된 이것은 군설부 장관에게 맡기고 이 걱정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박순천이가 나와도 외국에서 비서다 갈고 건설하고 국방하고 하는 데 있어가 있는 박순천이라도 대통령 할 수가 있더란 말씀이에요. 개헌안을 반대하는 신민당의 유세도 이로써 막이 내렸다. 드디어 심판의 날인 10월 17일은 밝았다. 개헌을 찬성하는 측도 개헌을 반대하는 측도 어제 16일까지로 국민투표 찬반운동을 매듭짓고 이제 국민의 판단만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인사를 다하고 천명을 기다린다고나 할까.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국민의 의사는 천명인 것이다. 하늘의 뜻이란 말이다. 17일은 임시 공휴일. 투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됐다. 유진호 신민당 총재도 부인 이용재 여사와 함께 중구 필동 2가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주대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성북구 안암동 5가 투표소에서 부인 송욱정 여사를 동반 투표를 했다.
윤영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투표 상황을 시찰하느라고 오후에야 마포구 용강동 투표소에서 한 표를 던졌다. 인기 스타인 신성일 엄행란 부부도 귀중한 한 표씩을 행사하고 희극 배우인 김희갑 씨도 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다. 나이 많은 할머니도 투표소에 나오고 눈먼 맹인까지도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 맹인은 혼자서는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동반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투표하기 위해 줄을 지어서서 기다렸으나 이번 투표율은 77.1%란 별로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서울 등에선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투표소를 방문, 투표 진행 상황을 시찰했으며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에게 투표 절차를 공정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인 17일 낮 신민당은 성명을 발표, 공무원들이 조장이 되어 4인조, 5인조의 공개 릴레이식 투표가 전국 일원에 걸쳐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공개 릴레이식 투표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오후 5시까지 도착된 부재자의 우편 투표는 부재자 투표함에 넣어졌다. 투표함은 투표가 끝난 뒤 정당 참관인의 참여 아래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함께 자물쇠를 잠그고 봉인한다. 그 후 각 참관 정당의 참관인 1인씩이 동반해서 정보경찰관의 호송을 받으며 개표소로 운반되는 것이다. 이 민의가 담긴 투표함을 사고 없이 운반하기 위해 도서지방에서는 횃불을 밝히기도 했다. 투표함이 전부 도착했거나 또는 3분의 2 이상이 도착하면 개표가 시작된다.
개표 사무종사원들은 개표에 앞서 양심에 명하는 바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는 선서를 한다. 그 후 개표가 진행되는 것이다. 개표는 밤을 새워가며 진행되는데 각 개표구는 개표 상황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시도, 시도와 개표구 간에는 직통전화가 가설돼 있다. 개표장에는 전기불이 나갈 때를 대비해서 플라시, 석유 남포, 초등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며 개표 종사원들은 찬성표는 찬성표대로, 반대표는 반대표대로 100장을 한 묶음으로 묶어 쌓아 놓는다. 이러한 묶음과 묶음이 모여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들어오는 개표 결과를 종합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반, 법령운영반, 사고처리반을 구성해서 표를 집계하는 한편 각종 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놓고 있다. 중앙과 시도, 시도와 개표구 간에 가설되어 있는 직통전화에 의해서 1시간 간격으로 보고되는 찬성표, 반대표, 무효표 등은 개표 상황판에 하나하나 기록되며 그때마다 수판과 전자계산기에 의해서 전국의 중간 집계가 계산돼 나오는 것이다. 업무에 시달린 직원들에게 위원들의 시찰은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다. 한편 대헌 찬반운동의 주체인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개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집계를 하고 있다. 민주공화당 집계소는 지방에서의 연락전화로 요란하다. 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찬성표가 반대표를 훨씬 앞지르자 집계소에 나와있던 간부들과 사무요원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흥분과 안도감이 번져간다. 한편 야당인 신민당 당사는 민주공화당 당사에 비하면 한산하다. 독자적 집계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오직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투 개표 부정의 보고를 받는데 분망하다. 국민투표에서의 패자임이 밝혀지자 나와있던 간부들도 대부분 자리를 떠 집계실은 더욱 한산해졌으며 남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체념의 표정이 교차할 뿐이었다. 철야로 개표를 진행하고 다시 18일에 해가 밝았다. 철야 작업에 개표 종사원들의 눈은 충혈됐고 몸은 솜처럼 피곤해져 조는 사람의 수가 늘어갔다. 개표는 끝났다. 국민투표가 끝난 것이다. 마치 잔치가 끝난 잔치집 마냥 개표소 안은 지저분하다. 그리고 엊그제까지도 정치의 열풍이 휘몰아치던 유세장에는 신문지 휴지 조각만이 바람에 휘날릴 뿐 그 열기를 뿜던 사람들의 그림자는 찾을 길이 없다. 잔치 끝에 홀가분함일 것인가, 잔치 끝에 허전함일 것인가.
아무튼 1년여를 끌던 개헌 논의는 1개월여를 끌던 국민투표 찬반운동은 그리고 정치인들의 절기와 호소들은 단 몇 줄의 숫자로 결론이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국민투표 결과를 확정 공표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정당 측에서는 민주공화당만이 참석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시도별 유권자 총수와 투표자 수, 찬성자 수와 반대자 수, 그리고 무효표 수가 일일이 보고됐으며 그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위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검산해서 이상이 없으면 자신의 도장을 찍는다. 이러한 절차가 다 끝나자 주재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개정안이 총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총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됐음을 정식 공표했다. 1,504만 8,920과반수인 1,160만 4,038인이 투표와 투표한 자 과반수인 755만 3,655인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었음을 국민투표법 제86조에 의하여 공표하는 바입니다. 투표 결과를 보면은 총 투표인 수 1,504만 8,925인, 투표한 사람 1,160만 4,038인, 찬성 투표수 755만 3,655표, 반대 투표수 363만 6,369표, 무효 투표수 41만 4,014표, 직권자 수 344만 4,887인. 이래서 민주정치란 결국 숫자의 정치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 치열하던 개헌 찬반 논쟁도 불을 뿜는 듯한 국민투표 운동도 결국 단 몇 줄의 숫자로 담겨지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공식 집계록 3부를 만들어 한 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고 한 부는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또 한 부는 국회의장에게 같은 날 전달함으로써 국민투표 사무는 끝난 것이다. 국민투표 과정에 대해서 여야 정당 간에 상호 대립적인 시비가 있었으나 1969년 10월 21일 대통령은 개정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모든 일은 끝났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이 조국이 자유와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깃들길만을 오직 빌 따름이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와 닮아있는 추억 속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선거 영상 선거교실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